여러분,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죠. 레티놀 화장품, 노폐물 제거, 피지 조절, 탄력 강화에도 도움된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라도 레티놀 화장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한데 화장품이 핫하다기보다는 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가장 핫한데요. 올리브영, 다이소 할 거 없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죠. 모든 제품에 레티놀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예요. 자, 근데 도대체 레티놀이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고요. 예전에도 유명했지만 최근에 화장품 씬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죠. 화학적으로는 레티놀이라고 불리고요. 피부 세포의 그 턴오버를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주름 개선, 여드름 치료, 피부톤 균일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스킨케어 제품, 크림이나 세럼 등 다양한 것들에 포함되어 있고 요즘은 폐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낮은 농도부터 고농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유도체로 피부에 적용되면 그 효소적인 산화 과정을 통해서 레티놀알데히드를 거쳐 활성역인 레티놀산으로 전환이 돼요. 이 과정은 주로 피부의 각질 세포에서 그리고 피지선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레티노산은 피부에서 주요 생물학적 효과를 발휘하는 최종 대사산물로 여러 가지 수용체들과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돼요.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표피세포 증식 및 분화 조절. 레티노산은 표피 기정층에 있는 그런 각질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동시에 가각화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표피가 좀 더 빠르게 턴오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각질층의 두께가 좀 정상화되게 만들어지고 각질층에 있는 면포가 이제 용해돼서 여드름 치료에도 이제 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 드리면 각질층을 좀 리모델링해서 좀 예쁘게 좀 비정상화된 각질층을 정상화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라겐 합성과 ECM을 리모델링 해주는데요. 콜라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단어이기도 한데 이런 진피내에 있어서 레티노산이 이런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콜라겐 타입 1과 3 합성을 증가시키고 MMPS라는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분해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콜라겐을 더 높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억제함으로써 광노화를 방지하게 되고요. 또한 TGF-베타라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만드는 것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도 해요.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콜라겐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걸 막아서 이제 광노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고 또 콜라겐 자체를 만드는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정말 우리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지 분비 억제. 이 레티노산은 피지선에 있는 세포 이런 것들의 증식과 지질 합성을 억제를 해서 여러 가지 여드름 병변, 특히 염증이 없는 비염증성 면포의 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염증 효과. 레티노산은 NF-카파베타라는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들의 생성을 줄입니다. 염증성 여드름, 그리고 염증성 주사 피부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염증 효과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을 것만 같은 레티놀도 잘못 사용하면 피부를 망가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티놀은 좀 고농도를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 사용하면 표피 장벽을 일시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 성분의 감소, 그리고 수분 손실을 증가시켜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저농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농도를 높이는 프로토콜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제를 같이 섞어서 쓰는 전략이 자주 권장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 이런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을까요? 5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고농도 제품, 그리고 과다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요. 레티놀은 보통 다른 성분들에 비해 좀 강력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농도를 쓰면 피부가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각질 탈락이나 홍조, 가려움증,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농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부 세포들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낮은 농도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각질 제거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화학적 필름 제품인 아하, 바하, 파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는 물리적 스크럽제도 많이 얼굴에 사용하잖아요. 이러면은 건강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모공이 더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각질 제거 후에 레티놀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레티놀 자체도 자극이 심한데 각질 제거도 자극이 심해지니까 두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피부 장벽이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세 번째, 충분한 보습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레티놀 자체는 이런 턴오버를 통해서 피부를 좀 일시적으로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제 피부가 유분을 오히려 과도하게 분비해서 모공이 더 커질 수 있고, 모공이 더 커지지만 건조할 수 있는, 우리 보통 이제 속건조, 수부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피부 상태로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피부는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너무 수분만 있거나 너무 유분만 있는 것 둘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유분 부족으로 인해서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 모공이 더 처지면서 더 넓어진 느낌이 들 수 있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레티놀은 레티놀 자체로 쓰는 것보단 나야신아마이드나 히알루론선 같은 경우와 같이 사용하면 좋아요. 요즘은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꼭 성분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는 다른 피부과 시술과 병행하는 거예요. 피부과 시술 자체에서도 피부 자체의 턴오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극이 이제 피부에 가해지다 보니까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여기서 레티놀을 같이 사용한다면은 피부 시술로 있는 자극, 레티놀로 인한 자극으로 인해서 너무 과다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는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레티놀을 바르고 있는데 이걸 잠깐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중단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의를 하면서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너무 자주 바르거나 여러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레티놀은 보통 주 2회에서 3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매일 바르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염증성 트러블이 오히려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비타민C, 여드름 치료 성분인 과산화 벤조일과 같은 여드름 연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피부 자극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최근에 또 핫하죠. 리들샷,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레티놀과 같이 사용했을 때 피부에 너무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레티놀은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통 0.1%에서 0.3% 정도 저농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농도를 좀 조금씩 높여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사용 빈도는 주 2, 3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까지도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는 빈도를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이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레티놀 화장품만 바르기보다는 같이 이제 보습제, 히알루론산, 나야신아마이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함께 사용해서 반드시 이제 피부 장벽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필수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고, 각질 제거 제품인 아하, 바하 같은 것들은 레티놀을 사용할 때는 잠시 중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레티놀 효과를 보았다면은 피부과 처방마다 사용하는 더 강력한 레티노이드 제품도 고려해 보세요. 유명한 1세대 스티브 아이 크림, 3세대 아다팔렌, 디페링게, 그리고 4세대 요즘 나온 아크리프까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좀 레티놀 화장품이 잘 맞았다 하면은 피부과 선생님이랑 이제 상의를 통해서 전문의약품으로 좀 더 이제 강한 제품으로 좀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시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으면서 레티놀을 병행하는 걸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피부과 시술로 피부가 어느 정도 탄탄해지고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레티놀로 유지 치료를 한다, 이런 접근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병행했을 때 조금 좋은 치료는 오히려 물광주사나 리쥬란 같은 스킨부스터류를 사용하면서 피부가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레티놀을 병행하면서 좀 시너지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자극이 강한 프락셀 레이저, 포텐자, 토닝 같은 것들과 병행하는 거는 오히려 자극이 심해져서 좀 추천드리진 않고 있어요. 잘 사용하면 너무 유용한 성분이죠, 레티놀. 근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치료에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욕심이 나겠지만 피부는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낮은 농도에서부터 천천히 피부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피부에 어울리는 것도 아니니까 레티놀 화장품을 먼저 사용해 보신다면 귀 뒤, 그리고 손등 같은 곳에 먼저 화장품을 테스트해보고 자기의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얼굴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행한다고 막 따라 사지 말고 지혜롭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를 AS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